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문각 종로학원 김하연 강사입니다. 민법 좀비 기술 특강 실전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 실전편 제50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민사특별법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곧 합격입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여러분들 기출문제의 앞부분을 다시 처음부터 풀어보시면 또 많이 헷갈리고 막힙니다. 따라서 이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면제권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항력이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 그러니까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 매수인, 경락인 등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한편 우선면제권은 경매에서 돈 받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은 소유자만 바뀌면 나와요. 매매, 증여, 경매 다 나오는데 우선면제권은 경공매에서 돈 받는 순서입니다. 경매에서만 나옵니다. 이 시간에는 대항력을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대항력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신소유자, 매수인, 경락인 등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로서 한마디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나가냐 안 나가냐입니다. 대항력 있으면 안 나가는데 대항력 없으면 쫓겨나는 거죠. 이게 대항력입니다. 그럼 대항력은 물권은 원칙 인정되고 채권은 원칙 없습니다. 대항력 갖춰야 할 시기가 있는데 소유권 변동 원인을 매매 등 법률행위와 경매로 나눠서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보지 않습니다. 저당권이 있든 없든 매수인, 즉 양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빨랐는가 보는 겁니다. 저당권을 안 봐요. 경매로 소유자 바뀌면 이때 저당권을 보죠.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준 원리, 즉 최선순위 저당권 등보다 대항력이 더 빨랐는가를 비교합니다. 판단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매매로 소유자 바뀐 경우를 보겠습니다.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을과 임대차 있습니다. 계약한 2년에 보증금 3억을 지급했습니다. 그럼 을은 곧바로 임차권을 취득하죠. 이건 채권입니다. 자, 그런데 1년 지났는데 갑이 병에게 팔고 소유권 등기하면 계약기간 도중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을에게 나가 그래요. 그럼 을은 나가야 될까요? 안 나갈 수 있을까요? 원칙 나가야 되죠. 을이 가진 건 채권입니다. 을은 이 계약 누구랑 했죠? 갑과 했죠.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병 간 적 없죠. 병에게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걸 대항력 없다고 표현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을은 2년과 3억을 갑과 계약했죠. 갑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항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갑과 계약했으니까 당사자에게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병에게 주장하는 걸 대항력이라고 표현하고 채권은 원래 대항력 없습니다. 그 말은 병은 갑주의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양수인 병은 갑, 임대인 갑 지위를, 즉 양도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같은 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대항력 없다가 승계하지 않는다 같은 말입니다. 그럼 X가 5억이라면 병은 원칙 5억 주고 삽니다. 병이 갑에게 5억을 주면 갑이 그 5억에서 을 3억 주고 을 쫓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 임차권은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있죠. 첫째, 민법 621조 임차권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 만약에 저 X가 주택이라면 주임법에서 주택인도 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면 이때도 임차권이 대항력 생깁니다. 다만 만약 저 X가 상가라면 상인법에서 임차인이 상가건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게 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임차권은 원칙 대항력 없죠. 근데 셋 중에 하나로 예외적으로 1번 먼저 대항력 취득했어요. 그럼 병 그거 알고 사겠죠? 이때 하나요.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예외적으로 병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병은 이제 양도인 갑 지위를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대항력 없다가 승계하지 않는다. 대항력 있다가 승계한답니다. 그럼 을은 2년간 안 쫓겨나죠. 나갈 때 3억 보증금도 이제 병에게 받고 나갑니다. 그럼 병은 이제 2억이 사야겠죠. 이게 대항력 있답니다. 이렇게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대항력이 병 등기보다 더 빨랐어야 병이 2억에 사겠죠.
이렇게 매매는 저당권을 특별히 보지 않습니다. 갑에게 주택이 있습니다. 을과 임대차 계약을 2년에 3억 했어요. 을이 임차권 대항력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을은 아직 3억을 달라 못하지만 계약 기한이 끝났을 때 보증금 3억 반환 채권이 있습니다. 병이 을의 채권자거든요. 그럼 을이 채무자인데 을이 통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이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자, 그럼 을은 갑이 채무자죠. 자, 그럼 갑과 을 보세요. 갑과 을에서는 누가 보증금 내줄 채무자입니까? 갑이 채무자죠. 근데 병이 그 보증금 채권을 가압류했죠. 그럼 병이 보기에 갑이라는 사람은 내 채무자 을에게 보증금 내줄 채무자입니다. 걔를 제3채무자랍니다. 제3취득자 아니에요. 자, 이 상태에서 주택이저한테 양도돼서 등기합니다. 그럼 아까 대항력이 있다가 뭐였죠? 양수인청. 양수인청은 양도인 갑 지위를 승계한다 그랬죠. 그래서 양수인은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답니다.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 병도 갑이 아니라 양수인청, 양수인에게만 가압류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 있다가 승계한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매로 소유자 바뀌면 말소기준물리죠. 즉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대항력이 빨라야 됩니다. 즉 지상권, 전세권이 있어요.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습니다. 용의권들이 있고 저당권이 나오면 이대로 경매되면 저당권 밑으로만 소멸합니다. 그럼 1번 권리들은 대항력이 살아남아서 다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번 저당권이 먼저 나왔고 용의권이 나중에 나오면 경매 나오면 1번이 말소기준물리라 밑에 소멸하고 밑에 소멸합니다. 그럼 용의권들은 대항력 없어 다 쫓겨납니다. 그러면 저당권이 있고 용의권이 나오고 저당권이 나와요. 저당권이 두 개 있잖아요. 그럼 시험이니까 시험은 이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합니다. 그러더라도 말소기준물리는 최선순위 1번 저당권이죠. 그 밑에 샌드위치 소멸하고 다 소멸합니다. 경매는 항상 1순위 저당권을 생각하세요. 자, 그럼 종합입니다.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A, 용의권자들이 있고 근저당 B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매매로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을들은 용의권자들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없나요? 갑과 맺은 계약을 병한테 대항할 수 있죠. 매매는 저당권 보지 말아 했죠. 병 등기보다 2번들이 더 빠릅니다. 그럼 대항력이 있으니까 병은 갑지위를 승계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비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합니다. 그럼 1번부터 소멸하죠. 소멸해서 이 을들은 용의권자들은 대항력 없습니다. 그때는 병은 갑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래 매매와 경매 서로 다릅니다. 잘 비교하세요. 자, 173페이지 1번입니다. 주택임대차 틀린 겁니다. 1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갱신되면 그 기간은 2년으로 보죠. 2번 주택 정보를 일시 사용이 명백하면 이 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임대차 보증금 감액으로 주임법상 소유이익 임차인에 해당된 경우 특별한 사직이 없는 한 당연히 소유이익으로 보호받을 수 있죠. 당연합니다. 2번이 정답이고 4번 임대차 성립 시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임대인 소유인 경우 대항력과 확정을 가진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그 대지 매각 대금에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든 최우선 변제든 다 대지 가액을 포함합니다. 5번 주임법상 대항력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아까 채권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 승계한다 그랬죠. 대항력 있다가 승계한다. 제3채무자지 승계합니다. 2번 주임법 옳은 겁니다. 1번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직이 수리한 때 효력이 발생하죠. 도달한 때가 아닙니다. 2번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이죠.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서 타인 명의의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 소유익 보증금은 내고 그 주택 임차한 자는 자 임차권 등기가 먼저 있죠. 그리고 들어온
소유익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죠. 경매 나오면 저당권 소멸하죠. 그럼 그 밑에 임차권 소멸하죠? 소멸합니다.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수인은 그럼 임차권 소멸하죠? 그럼 대항력 없으니까 승계하지 않는다 그랬죠. 다시 임차권 소멸하죠. 저당권 밑에 소멸하잖아요. 그럼 대항력 없죠? 그 말은 승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4번입니다. 소유익 임차인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야 최우선 변제? 확정일자는 아니죠.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 요건입니다. 최우선 변제 요건이 아닙니다. 5번 주택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대지 환가되면 미친다 그랬죠. 3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겁니다. 1, 2, 3, 4, 5 개수를 확인하라 했죠. 2개, 3개, 4개도 있습니다. 기억 미등기 적용됩니다. 니은 일시사용 적용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원래는 처음에 사무실이었죠.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으로 변경되면 그때부터 적용됩니다. 률 적법한 임대권한 가진 자로부터 임차에서나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었죠? 그러면 적용됩니다. 그래서 니은을 제외해서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선순위 담보권이 없는 주택에 대해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가 있습니다. 틀린 겁니다. 1번 임차권도 재당권이라 상속됩니다. 2번 임차인의 우선 면제권은 대지에 미친다 그랬죠. 3번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되면 2년이 되고 4번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대인에 대해서 보증금 환원을 청구할 수 없다죠. 임차인이 경매에서 경락인 됐죠. 그럼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보증금 환원 채권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은 문제 대항력권,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 있는 걸 전제로. 자, 5번 임차인의 보증금 환원 채권이 가압류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 맞죠? 양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틀린 겁니다. 가로는 특별히 보는 거 아니에요. 볼 필요 없습니다. 1번 임차인이 타인 점유를 매개로 임차주택을 간접 점유한 경우에도 대항력권이 점유 인도가 인정될 수 있죠. 인도 점유는 간접 점유 다 포함됩니다. 이번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후 그럼 주택 임차인 지위와 전세권자 지위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 주임법상 대항력권을 상실한 경우 그럼 주임법상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죠. 단 전세권 지위는 남아있는 겁니다. 따로따로 판단하세요. 한번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기 명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이를 다시 임차기로 확정한 경우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계없이 틀렸죠? 등기해야 대항력이 인정되는데 3번은 정답이지만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나머지가 다 중요해요. 3번은 몰라도 돼요. 나머지가 다 맞았기 때문에 정답을 3번으로 찾는 겁니다. 4번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 주민등록만 일시적 옮기면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주민등록도 인정해 준 거죠. 6번 주임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옳은 겁니다. 기억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행사해야 되죠. 이유는 딱 한 번, 1회 하나죠. 여러 번이 아닙니다. 디귿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주택을 무단전대했죠. 전대하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죠. 정답이 1번입니다. 유튜브 채택 목록에 좀비기술특강 실전평가 아닌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종료했는데 오늘 하신 게 더 상세한 해설을 보시려면 왼쪽 영상을 클릭하세요. 왼쪽 영상에서 실전편이 아닌 기본편
상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감사합니다.